꼼꼼하고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순 인사드립니다. 토지를 매매하시다 보면 가끔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 있는 이미 득한 토지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매수하신 분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반 토지 중개처럼 등기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보통 개인 간 거래하시는 경우는 드물고 저희처럼 전문 중개사를 끼고서 매매를 하실 경우는 중개사분이 알아서 잘 진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았어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세 가지의 허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즉 목적회의인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면적에 따라서 건축 신고를 하면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게 있고요. 또는 일정 면적이 넘어가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 허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허가는 일종의 개발행위거든요.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 행위는 어떤 땅 위에 받잖아요. 보통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임야나 아니면 농지에 받기 때문에 산지 전용이나 또는 농지 전용 허가를 같이 받게 돼서, 보통 우리가 건축 허가를 득했다 하는 얘기는 산지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득했다는 얘기는 이미 등록 면회세를 다 납부하셨을 겁니다. 이전에 그 소유자분께서. 그리고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직접 납부하기보다는 그 보증 보험으로 예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 채권도 이미 납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산지나 농지를 전용할 때는 산지 같은 경우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부담 부담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이 중간에 개발 행위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복구를 원상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비를 예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이행보증 예치처럼 보증보험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기간을 정해놓고 보증보험을 드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이 허가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 명의로 갖고 오는데 보통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이라고 하거든요. 건축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건축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시공자가 있을 것이고, 또는 감리자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명의 변경하는 것을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쓸 때 이러한 내용들을 특약으로 명시를 꼭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 중개사분들에게 의뢰를 하면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저희같이 중개사들은 써드릴 텐데, 혹시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가 지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 절차상의 차이가 있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가 만약에 농지인, 즉 전답 과수원인 경우는 당연히 농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농지를 우리가 매매를 할 경우에 매수자분은 요 농취증이 필요한데요. 농지의 상태에 따라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하시는 분의 요건에 따라서도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대개는 이게 난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이 바로 변경될 토지잖아요. 따라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필증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매도하시는 분의 토지사용 승낙서와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를 가지고서 그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필증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농취증을 발급받고, 그리고 나서 그 매매 등기를 쳐야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건축 득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는 순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임야인 경우는 토지주에게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건축주가 이미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건축주 명의 변경 서류를 함께 준비하셔서 그 진행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잔금을 치르고 났는데 나중에 이 건축허가 명의 변경을 매도자분께서 잘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잔금일에 이 서류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건축 허가를 득한 토지가 2개 이상의 필지에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즉 농지도 있고 임야도 껴있는 일단의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임야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유권자한테만 그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야를 먼저 소유권을 이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그 매도하시는 분한테 서류를 그 동의를 받아서 건축자 그 변경 신고 필증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농지증을 발급받고, 그리고 농지를 매매를 등기를 이전해야 되는 이런 순서를 거쳐야 됩니다. 즉 앞에 2가지 경우들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매매계약서 쓸 때 지목별로 매매계약서를 따로따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한 건의 계약이긴 하지만 농지와 임야의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특약에는 그것들이 일단의 하나의 계약임을 명시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에 꼭 필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를 매수하실 때 그 토지에 개발부담금이 붙어 있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소규모의 토지에는 붙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소규모의 규모가 작은 뭐 집을 한 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작은 규모의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그런 토지들은 과거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개발업자분들이 일단의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필을 해서 매매한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부담이 됐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소규모의 토지를 샀지만 이 토지에 개발부담금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축허가 득한 토지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분쟁 요소가 되는 것이고, 거래 사고가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이제 건축주가 준공을 완료한 후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거든요. 그래서 개발이익의 한 25%, 4분의 1 정도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를 해가는데, 그 개발이익이 얼마인지를 준공이 끝나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종의 건축주가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하시는 분과 이제 거래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누가 낼 것인지에 대한 예의가 안 되게 되면 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뜻하지 않는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토지가 개발 부담금이 들어있는 그런 토지라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매매 계약서 상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그 개시 시점 지가에다가 그동안의 상승분 개발 비용을 다 빼주긴 하거든요. 따라서 요것들이 만약에 많이 나왔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시면 요것만 전문적으로 계산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비용을 받고. 그래서 좀 개발 이익을 좀 줄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 토지가 만약에 건축허가가 된 것을 매수하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토지에 개발 부담금이 붙어 있는지를 반드시 시에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자한테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여기에 개발 부담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토지를 거래하셔야 이상이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건축허가가 득해 있는 토지를 매수하실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를 알면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실 때 공인중개사가 계실 거잖아요. 그분한테 이러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얘기를 하시면 알아서 처리를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간단하지만 공부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고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